물컵 갑질로 촉발된 그룹 비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항공의 이미지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조영호 회장이 뒤늦게 두 딸의 경영일선 퇴진과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놨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오너 리스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은 사주 일가의 경영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진그룹 경영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현교 기자. 그 조영호 회장이 사퇴 수습을 위해서 두 딸의 경영 일선 퇴진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큰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얼마 전에 그 계열사 사장으로 복귀한 것을 보면 다시 경영일선으로 슬그머니 복귀하는 것도 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아마 여론이 잠잠해지면 조현아 씨는 물론이고 조현미 씨도 어떤 식으로든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들 텐데요. 네. 문제는 이제 현재로서는 이들의 경영 복귀를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는 점입니다. 예. 땅콩 회항의 최대 피해자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도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번에 이 두 딸이 경영 일선 퇴진을 발표한 것도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례를 미루어 봤을 때 이건 절대 믿을 수 없는 면피용이다. 잠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가 아니라 영원히 퇴진시키겠다.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이 아닌 이상에는 여지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여론 반응도 차가운데요. 예. 이 대부분 면피용이다 이런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네, 황 기자. 그리고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하겠다고 조 회장이 선언을 했어요. 네. 근데 이를 놓고도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면서요. 네, 좀 말씀드리면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사회 역시 단순 거수기 좀 불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대한항공 이사회 구성을 보면 사내이사가 4명, 사회이사가 5명입니다. 얼핏 보면 이제 사회이사가 많으니까 외부 견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회이사들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은데요. 이 사회이사 5명 중에 조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 중인 법무법인 직원 2명과 대한항공과 거래 관계가 있는 법무법인의 변호사 등 독립성이 좀 의심되는 그런 인물들로 일단 사회이사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사회가 이처럼 한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들로 구성될 경우 결국 별다른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실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이 사회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또 전문 경영인 부회장직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시선들이 많아요. 네. 왜 그런 겁니까? 이제 사퇴 수습책으로 두 딸의 경영 퇴진과 함께 이제 전문 경영체를 도입하겠다고 했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부회장직을 신설했고 이 자리에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를 선임을 했는데요. 예. 이제 석 부회장 같은 경우 지난 1984년에 대한항공에 입사한 이후 이 조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진해운 파산 당시에 한진해운 대표로 있었고요. 파산한 이 회사의 대표를 다시 대한항공의 부회장으로 임명하는 건 보신 것처럼 좀처럼 보기 드문 국내 그 기업 역사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그런 일입니다. 예. 그만큼 조 회장이 아끼는 인물이라는 뜻이고 이 석 부회장 역시 그동안 이제 총수 일가에 밉보이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런 평가도 가능한데요. 이런 인사가 이제 제대로 총수 일가를 견제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조 회장이 좀 근본적인 변화를 거부하면서 그동안 좀 분노하는 그런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좀 뻔한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난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사실 주가 하락 등 한진 사주 일가 전횡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런 재벌 오너들의 비상식적인 횡포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일 텐데요. 앞서 지적한 대로 이사회라고는 있지만 한진 사주 일가의 뜻을 거스르기 힘든 눈 가리고 아웅식입니다. 황 기자, 그래서 한진 칼이나 대한항공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나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 좀 높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 조 회장 일가는 이제 그 지배구조를 살펴보면요. 네. 조 회장 일가가 지주회사인 그 한진칼의 지분 약 25%를 갖고 있고 다시 한진칼이 대한항공 지분 30%를 갖고 있으면서 지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2대 주주가 바로 약 12%씩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예. 이 때문에 이제 국민 돈을 모아서 만들어진 국민연금이 나서서 주주들을 모아 현 경영진을 모두 해임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국내 한 법무법인은 그 대한항공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 소액주주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주주를 모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그 재벌 일가의 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회장이나 부회장 등 이런 중요 직책에 임명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아예 경영과 소유를 분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전문 경영 체제를 확실히 다 넘기고, 그러니까 오너 일가는 진짜 중요한 지주회사나 이런 데 이사회 의장 정도 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기업 가치를 굉장히 깎아먹고 기업의 리스크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야죠. 3, 4세들의 총수로서의 역할 이런 거에. 대주주 전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주요 주주들이 의결권을 제한하는 그 스튜어드십 코드인데요. 이걸 도입하면 한준 사주 일가의 전행 같은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의 이익이나 공익을 위해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는 걸 말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주주 친화 정책을 강조하면서 또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내 재벌 기업의 특성상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들의 경영 참여가 전행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소액 지분을 가지고 이제 순환 출자 구조로 이제 이 전부 대주주가 이제 전체를 다 이제 장악하는 구조여서 사실은 그동안도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이 대주주의 전행을 막기 위해서 일반 국민연금이든 이 연기금과 같은 이제 대주주의 역할을 좀 강화하자, 목소리를 좀 내자라는 운동이 좀 퍼져왔었고 일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등 국내 25개 자산운용사가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에 이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 건수를 2배에서 10배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외국의 경우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민간 기업 그 오너들의 전행을 좀 방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가 이제 유럽에서 먼저 탄생을 했는데 예. 만들고 이제 정착이 된 유럽 회사들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 최대 보험 회사인 그 아비바의 경우에는요. 예. 지난 2015년 그 중국 선전의 그 폭스콘 공장에서 이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뭐 관리 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폭스콘에 이제 따져 물어서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프랑스의 최대 금융사로 BNP 파리바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원 개발 회사에 투자하면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것, 또 그리고 안전 관력을 이제 기록을 제출할 것, 심지어 아동 노동 금지 이런 식의 약속들을 꼼꼼하게 받아낸다고 합니다. 이런 예를 비춰봐서 이제 우리나라의 투자 회사들이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하게 되면 투자기업 오너일가에 대해서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전행 행위에 대해서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 안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갑질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경영 복귀를 상당히 어렵게 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좀 더 기업 문화가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진그룹과 같은 대주주 일가의 기업 사유화 전행을 막기 위해선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자, 김 기자. 네. 하지만 투자자 결국은 국민들의 돈을 가지고 사기업 경영권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대 입장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등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예. 예를 들어 이제 공적 성격을 지닌 국민연금이 자칫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겁니다. 기관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특히 국민연금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그룹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개별 기업의 오너 임명권을 사실 뭐 정부가 개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체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를 통해서 어떤 대주주 일가 일탈행위에 대한 그리고 이로 인한 어떤 기업 가치의 추락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어떤 이 자리매김하는 것은 뭐 괜찮은 방법이지 않느냐.